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LNG 프라임이 그 속보를 낸 것 같습니다. 카타르가 지금 2차 LNGC 대량 발주 외에 추가로 3차 Q막스급 15척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그 10월 달에 발주 조건을 막판 협상 중인 거, 요게 2차 LNGC 그 대량 발주인데, 요거는 17.4만 큐빅미터급 표준 사이즈에 관한 것이고요. 요거 말고 추가로 3차 LNGC 발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척 전부 Q막스급이고요. 연말까지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의 빅3하고 후동 중하에 적절하게 분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발주 물량은 지금 40척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삼중 16척, 한화 14척, 현중 10척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요 물량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이제 다음 달에 발주 추가로 소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카타르가 현재 운행 중인 Q막스급, 저게 26.6만 큐빅미터급인데, 저게 이제 세계 최대급이고요. 그 LNGC 모습입니다. 근데 저 배는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한국의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이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14척을 카타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15척을 또 건조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17.4만 큐빅미터 사이즈, 가격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정보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한국 같으면 지금 한 척당 한 2억 6,500만 달러 아닙니까? 근데 중공에서는 같은 배가 2억 3,500만 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대략 한 3천만 불, 한 척당 한 0.3억 달러가량 더 비싸지 않습니까? 한국 돈으로 한 390억 정도. 이게 바로 K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K조선의 프리미엄, 중공에 대한 K조선 프리미엄. 다시 말하면 같은 값이면 한국한테 한국 야드에 발주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프리미엄을 더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한 0.3억 불 정도 된다. 근데 한국에서 만든 배가, 한국의 LNGC가 0.3억 불 정도 더 받기 위해서 이제 기술력이 더 좋아야 될 텐데, 그게 과연 뭐겠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그 재액화 기술, 재액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 이제 싣고 가는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가 기화돼 버리죠. 보일 오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일 오퍼 레이트, 그거 이제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기체가 돼서 밖으로 나오면은 그거를 다시 액화시켜서 화물창에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요. 그 재액화 기술, 한국 같으면은 지금 100% 재액화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공은 아직은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일부 재액화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은 자기들이 선전을 할 때 우리는 100% 재액화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화물창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프랑스 GTT 멤브레인 화물창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가령 요거는 삼성중공업만의 기술인데, 지금 화물창을 보통 4개를 쓰는데 이걸 3개로 줄인 혁신 기술을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화물창을 4개짜리를 3개로 하면은 기화율을 5% 정도 추가 더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율 운항 기술도 아주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전 발전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 각종 선박에 대한 요소 기술들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화물창을 4개에서 3개로 줄인 거는 한화하고 현대중공업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 이제 일전 발전 기술 이런 걸 하면은 탄소 배출은 줄이고 에너지 효율은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며칠 전 발표해갖고 요즘 해외 주요 해운 전문 신문 언론에 완전히 도배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오션에 실선 테스트 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기반 선박 관리 플랫폼, 요와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K조선은 후동중화에 비해서 각종 그 요소 기술이 다 앞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더 나으니까 K 프리미엄 0.3억 달러, 저거 너무 싸지 않은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이 15년 전에 이미 건조를 해서 이미 15년 전에 건조해갖고 그동안 이제 카타르가 별 탈 없이 저 큐막스 저 배로 돈 잘 벌었잖아요. 예? 그때 만든 큐막스급 그 길이가 345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량은 26.6만 큐빅미터였습니다. 그럼 왜 이걸 그렇게 안 했느냐? 왜 그 17.4만 큐빅미터가 이제 표준 사이즈로 그냥 그 널리 보급이 됐는가? 바로 이제 그 수입 터미널의 그 용량 문제, 또 다른 뭐 운하 통과하는 이런 거 다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면은 현재 그 시스템에서는 그 어떤 그 제대로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17.4만이 표준이 된 거 아닌가? 크게 못 만들어서 그 안 만든 건 아니죠. 예.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싱가포르 가스텍 2023에서 후동중화가 27.1만 큐빅미터급 세계 최대 LNG식 개발했다. 그래갖고 그 이제 그 ABS나 DNV나 베리타스나 로이드 이런 데서 이제 다 성급 아닙니까? 글로벌 성급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 인정 받았다, AIP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그 취급을 했었습니다. 저 별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핵심 요소 기술 어떤 거 발전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껍데기만 키운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 언론들 일부 언론들 보면은 좀 호들갑을 많이 떨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뭐 미국이 중공 기술을 인정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중공이 한국 추월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저는 그 오버라고 봅니다. 거의 뭐 틀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공의 그 27.1만 큐빅미터 그 큐막스급이라는 거는 덩치만 키운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길이는 한국이 15년 전에 만들었던 그게 지금 좀 전에 봤던 345m인데 이번에 후동중화가 한 거는 344m, 1m 더 짧고요. 만약에 삼성중공업이나 한화오션이 저걸 다시 건조를 한다면은 같은 사이즈에서 27.1만 큐빅미터 이상 화물 적재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을 걸로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런 거. 제가 좀 늘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고 근데 문제는 후동중화는 저 이번에 새로 만든 거 저거 화물창 무려 5개나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새로 건조할 큐막스급에서도 화물창 만약에 3개로 설계를 해버린다면은 야 그야말로 이거 획기적이고 획기적인 거 아니겠는가? 화물 적재량도 엄청 늘어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27.1만 훌쩍 뛰어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타르 LNG 수출 터미널이면 구글 지도 보면 그 붉은 점선 있는데 거기 지역 이름이 그러니까 라스파판인데 저기서 지금 현재 트레인 14개 가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700만 톤 연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저걸 이제 확장을 해서 1차 확장해서 그 노스필드 익스펜션 하는 거예요. 1차 확장해서 1억 1천만 톤까지 늘리고 2차 확장해서 1억 2,600만 톤까지 궁극적으로 이제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이고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이제 2020년에 한국의 빅3하고 중공의 후동중화에 도크 예약을 했던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22년에 대규모 이제 1차 발주가 있었고 23년 금년에 이제 그 2차 발주가 아마 10월경에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막판 그 조건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와 별도로 3차 발주를 전량 Q맥스급 15척 규모 23년 말까지 발주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카타르가 Q막스급을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실은 지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 기억이 있고요. 그걸 제가 영상 중에 조금만 별도로 그 영상을 준비한 건 없고요. 그 다른 영상 중에 이렇게 몇 번 요 사실을 다룬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엄청난 호재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후동중화 같으면 연간 LNGC 만들 수 있는 척수 자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몇 차가 안 됩니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소규모라는 거죠. 그리고 또 큐막스는 근조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동중화에 가봤자 한두 척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3차 발주도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옵션 중심으로 이 큐막스가 발주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사이즈가 자꾸 커지니까 요거 다른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게 저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 지금은 수에즈 운하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극 항로 중에서 러시아 쪽으로 가는 북동 항로로 가면은 거리가 팍 줄어들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로 갈 때, 이때는 저기 파나마 운하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 말고 북서 항로라고 해서 베링에 지내서 캐나다하고 그린랜드 그 사이 해서 또 뉴욕으로 가버리면은 이 북서 항로인데 이것도 거리가 팍 줄어듭니다. 또는 미국 동부에서 서부, 그러니까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간다고 할 때도 지금은 파나마로 둘러가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북서 항로로 갈 수 있잖아요. 또 미국 동부하에서 유럽을 갈 때도 북서 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유럽에서 바로 갈 수 있죠. 동부에서 미국 서부에서 유럽 갈 때 북서 항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하여튼 수년 전서부터 이 북극 항로 다시 이용하는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북서 항로 최북단이 북동 항로보다도 위도가 더 높죠. 그래서 북서 항로가 얼음이 더 두껍게 열리고 결빙 기간도 더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서 항로가 지금 북동 항로보다 얼음 조건, 결빙 조건은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동 항로 쪽은 지금 러시아하고 국제 관계 간에 지금 긴장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러시아가 정상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북동 항로도 정상적으로 열리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항로가 열린다는 것은 일종의 권력의 축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북서 항로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음도 더 두껍게 열리고 결빙 기간도 더 길지만, 그래서 물리적인 조건은 북서 항로가 더 불리하지만, 그러나 저게 가능성이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얼음은 녹을 테니까 북서 항로가 이제 앞으로 주목받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파나마 운하나 수에즈 운하, 이게 이제 지금 거의 포화 상태가 되고, 특히 파나마 운하 같으면 지금 가뭄 때문에 수심 낮아졌다 해서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서 항로가 만약에 좀 열리게 되면은, 그러면 운하 때문에 제한되었던 이 선박 사이즈가 왕창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령 현재 가장 큰 배, 그러니까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또는 LNG 선박, 이런 거 지금 사이즈에 조금 더 늘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를 2배, 3배 사이즈로 키우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불가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 때문에 특히 컨테이너선 같으면은 운임이 대폭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은 이 선박은 선사들은 여기에 경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되면은 강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원자력 추진 선박 도입에도 속도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 즉 원자력 추진 선박 도입 일정이 빨라지지 않겠나, 이런 거죠. 이렇게 되고 또 쉐빙선 기능도 강화시킬 것이고, 이 모든 것이 K조선에게는 다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에서 북서 항로가 열리고
그러니까 선박 사이즈가 한 두세 배로 만약에 더 한번 커져 버린다면은 그러면 우리 그 K조선한테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는 K조선에게는 기후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